로그 푸드 매장입니다, 지금. 그러면 자, 참가자하고 우리 화면 공유를 해봅시다. 모두 PPT가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그 초콜릿 회사 대표님. 여보도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김연우 남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초콜릿 케이크. 초콜릿. 그거 그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한 분 한 분 작은 한마디라도 피드백 해주시는 게 저는 진짜 되게 보람 느끼고 약간 힘이 나요. 행복해요. 그러면 지금 참가자가 막 빨리빨리 더 들어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분들은 늦으시는 대로 하고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다이어트 로그 푸드의 다이어트 톡, 살 빠지는 몸 만들기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처음 제가 미토콘드리아를 설명하는데 저의 과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블로그를 보시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짧게 저의 과거사 한번 짚고 갈게요. 자, 이거는 제가 굶는 다이어트에서 뺐어요. 근데 이제 말라 보이긴 하는데 다 사람마다 주관은 다르겠지만 좀 애가 좀 약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3kg인가 안 먹고 뺐다가 요요가 오는데 왜 안 되지? 요요 오는 모습을 보여줘. 아이고. 자, 이렇게 요요가 왔어요. 벌써 얼굴이 후덕해지죠? 그리고 또 뺐어요. 근데 또 뺐는데 얼굴 또 막 허옇고 이제 힘들어 보이죠? 벌써 힘이 없어가지고 짐에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다음. 그래서 또 요요가 왔어요. 얼굴이 완전 후덕해요. 그리고 또 뺐어요. 또 뺐더니 이제 또 너무 병약해 보여요. 이게 이때는 뭐 두부 먹고 뺐나. 그리고 무탄수화물을 했었어요, 제가. 그러고 요요가 또 진짜 심하게 왔죠. 그리고 또 빼고. 여러분들 혹시 단어 아시나요? 단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이 단어도 하나의 이제 다이어트 업체인데 거기서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가 다이어트 관련된 뭐 식품, 운동 여러 가지를 다루는 업체인데 그때 이제 축제에 초청받아서 참가됐는데 그때 또 뺐죠? 또 빼고 요요가 너무 심하게 왔는데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가 이때도 저는 식단을 하고 있었고 운동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도 이게 이제는 몸이 망가지고 나니까 살이 더 이상 빠지질 않아요. 제가 식단을 제가 식단을 열심히 한다 하면은 닭고야 그런 것도 하고 한 번에 밥 먹는 양이 70g을 안 넘기고 닭가슴살 막 100g 이렇게 먹었으니까 야채만 먹고 그 운동은 매일매일 했고 생리도 끊길 정도로 계속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던 과정을 겪어서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옆에 분은 초상권을 위하여 잘랐는데 이게 제가 왜 충격을 먹었었냐면 이 옆에 두 분이 더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냥 이제 봤을 때는 약간 후덕후덕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좀 통통한 분이신데 사진을 찍고 보니까 제가 그분들보다 더 좀 후덕해 보이는 아니면 그분들이랑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스스로를 인지하면서 너무 충격을 먹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저탄고지 다이어트도 하고 여러 다이어트들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감량과 요요를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13년을 보냈고 이제 다이어트 로우 푸드를 작년 3월에 창설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뭐 강의하면서 나눠드리는 노하우나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얻었던 식단들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지금 다이어트 로우 푸드의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도움이 됐던 것들, 식욕을 떨어뜨렸던 것들,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했던 것들 뭐 여러 가지를 넣어서 지금 다이어트 로우 푸드를 만들어서 지금은 1년 반 동안 계속 차근차근 살을 빼고 있고 이제 제가 무엇보다도 제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는 건 요요가 오지 않고 그냥 몸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도 옛날에 제가 저탄수화물이기도 하고 또 저지방, 무지방 다이어트도 하고 무염, 저염 다이어트도 했는데
그때는 살은 빠져도 사람이 점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살 뺐어요라고 하면서 보여줬던 사진들 보면 다 막 이렇게 기대고 있고 애가 힘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던 게 없다는 것도 제가 굉장히 이걸로 다른 여성분들도 도와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다이어트 로그 푸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우리 미토콘드리아. 이거는 미토콘드리아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우리 몸에는 이제 세포가 60조 개가 있거든요. 그 세포 한 개당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애가 100개에서 30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각각 고유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요. 얘가 이제 우리가 들여 마신 산소와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합쳐서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성뿐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칼슘 신호 조절, 호르몬 합성 조절, 세포 염증 반응 조절, 막 여러 가지 조절들이 있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를 잘못 다뤄서 피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거 우리에게 에너지를 생성하면서 ROS라고 해서 유해 활성산소를 발생시켜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노화도 오고 이거를 잘 다루지 못하면 뭐 암이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부차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와 유해 활성산소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세포 자살이나 성이나 뭐 번식력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에 관여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게 유해 활성산소가 뭐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 유해 활성산소라는 게 우리가 불을 얻기 위해서 나무 장작을 떼면 연기가 나고 나무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우리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잠시만요. 누가 와서 수락을 해드려. 꺼졌어. 뭐라고 해야 되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영양소를 다 쓰고 그 다음 남은 찌꺼기를 활성산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지금 그림에도 보다시피 굉장히 많은 것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DNA나 각종 단백질 손상, 그리고 세포 손실을 일으켜서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특히나 이 뇌에 관련된 질환, 뭐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이렇게 퇴행성 뇌질환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미토콘드리아랑 관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소개시켜드린 푸드 플랜 하신 분은 이 미토콘드리아로 그 파킨슨병을 미토콘드리아를 잘 건강하게 보호를 해서 파킨슨병을 이겨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미토콘드리아와 건강한 체중 감량의 연관성은 뭘까라고 했을 때 아니 어제 공개도 잘 가요. 며칠 전에 잘 가요. 네, 자, 강의를 이어갈게요. 혹시 그 지금 강의할 때는 질문하실 때만 마이크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제가 막 다이어트 할 때는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해야 돼요, 잘 먹여야 돼요 라고 했던 게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게 이 배고픔과 연관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이제 체중을 감량을 하려고 하면 물론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의 그 이론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리 인 앤 아웃의 개념이 뭐냐 하면 뭐 내가 100칼로리를 먹었으니까 운동을 하고 뭐를 해서 100칼로리를 빼면 살이 빼지겠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또 질문 주시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강의를 만들게요. 그래서 이제 체중을 감량을 하려고 하면 이제 평소에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연스럽게 이게 식욕이 줄고 그래서 식사량이 줄어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이게 대부분의 비만인 사람들이 이 식욕 장치가 고장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적게 먹고 싶어도 이제 적게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배고픔이 뭐냐? 배고픔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뇌한테 영양소를 달라고 이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만들어야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를 달라. 그래야 내가 에너지를 만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신호가 배고픔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제대로 이렇게 사용되지 못하면,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거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만들 미토콘드리아가 부족하거나 이제 파괴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먹어도 자기가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고 이제 살만 찌죠. 이용이 못 되니까.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배고픔을 잡으려면 미토콘드리아를 항상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식욕하고 빈번한 배고픔을 이렇게 줄이면서 건강한 몸 상태도 만들고 감량이 되는 몸을 만들려면 미토콘드리아 건강은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자, 다음.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 게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많고 크기가 클수록 많이 먹어도 상대적으로 덜 찌는 체질이 돼요.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많다는 거는 내가 먹은 음식을 다 에너지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 신진대사량이 올라가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풀면 혈액 속에 더 많은 지방을 연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수, 크기, 건강 종류에 따라서 내가 살이 찌는 몸이 되나 살이 빠지는 몸이 되나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토콘드리아는 제가 살찌는 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할 텐데 그중 중요한 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비만뿐 아니라 뭐 당뇨, 뇌 관련 질환, 노화, 활력에 이제 중요한 키가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건강한 삶,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수는 제가 왜 잠깐 멈췄냐면요. 갑자기 줌에서 메시지가 떴는데 40분으로 끝내지 않고 연장을 해준다고 하네요. 자, 미토콘드리아의 수는 왜 줄고 왜 파괴가 됐을까? 그 요인이 우리 굉장히 궁금한 거잖아요. 자, 이 요인은 첫 번째 요인은 음식. 음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질 나쁜 음식, 영양가 없는 음식, 알레르기 유발 음식들이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줄이고 파괴를 합니다. 그러면 질 나쁜 음식이 뭘까요? 질 나쁜 음식이란 제초제랑 농약, 화학비료, 성장호르몬, 항생제가 사용된 야채나 고기 또는 보관이 잘못된 식재료와 음식이에요. 이게 보관이 잘못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가 생기죠. 그런 독소들이 우리 브레인 포그도 생기게 하고 염증도 생기게 하고 비만도 생기게 해요. 이 독성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몸에서 해독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몸에 독이 너무 많으면 살도 잘 안 빠지지만 요요도 쉽게 오고 금방 살이 다시 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이 뭐 이렇게 GMO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된 야채랑 음식을 먹으면 이제 우리 몸에서 독성으로 작용하고 호르몬 교란도 일으키고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와 함께 생각해야 될 게 갑상선, 부신, 장이거든요. 얘네들한테도 다 얘네들이 독에 민감한 애들이고 독 처리가 안 되면 얘네들도 다 죽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미토콘드리아뿐 아니라 우리의 다른 장기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챙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독소 처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왜 중요하다 하냐면 독소와 비만의 연관. 자, 우리 몸은 지방이 독소를 가두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지방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보온을 하는 역할도 있고 나중에 우리가 기아 상태일 때 그거를 먹으려고 우리가 저장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지방은 지용성 독소를 지방이잖아요. 지용성 독소는 기름기의 독성인 거죠. 이걸 여기다 가둬서 우리 몸에 가둬놔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지용성 독소가 돌아다니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를 지키려고 지방에다 얘를 가둬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을 잘 빼다가도 이제 많은 분들이 키토제닉이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살이 처음엔 쭉쭉쭉쭉 잘 빠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요요가 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식단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왜 요요가 올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게 이 지용성 독소 문제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지방이 있었던 걸 우리 살을 뺀다는 건 이 지방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이 분해되면서 거기서 가둬뒀던 지용성 독소들이 다 뿜어져 나오겠죠? 그러면 이 몸에 독소가 돌아다니면 치명적인데 독소가 돌아다닌다? 몸 입장에선 다시 지방을 빨리 만들어서 가두자. 그리고 가둘 때 어떻게 하냐?
더 열심히 가둬요. 더 부서지지 않게. 우리 주인님이 위험해 막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독소 처리를 여러분이 약간 우습게 여긴다 이러면은 이제 요요가 너무 잘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독소가 있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많은 칼로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칼로리만 흡수하고 살이 빠져도 빠르게 다시 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 나쁜 음식이 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는 하나의 주범이죠. 다음, 영양가 없는 음식. 영양가 없는 음식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없는 음식인데, 여기서 가공식품이 될 수도 있고 정제 탄수화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조금 놀랄만한 게 프로틴도 들어가 있고 콩가루도 있고 뭐 아몬드 가루도 있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다이어트 식품에 속하는 가루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이걸로 만든 케이크도 우리 많이 먹고 뭐 빵도 먹고 다이어트 빵 이러면서 먹고, 막 운동하시는 분들은 프로틴 가루, 단백질 보충한다고 드시고 하잖아요. 자, 그것들과 정제 탄수화물이 왜 나쁠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영양소에 관심이 있고 미토콘드리아를 채우기 원하고 내가 좀 돈이 부족해. 그래서 딱 중요한 영양제 하나만 사고 싶다 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알파리포산, 비타민 B, 카르니틴은 꼭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양소를 일반 음식에서도 잘 공급할 수 있다. 아니면 뭐 풀 먹인 소를 먹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음식으로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안 되고 내 몸이 아직은 음식물을 흡수도 잘 안 되는 몸이다. 예를 들어서 장누수가 있는 몸이다 하면은 영양제도 함께 음식과 드셔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탄수화물은 알파리포산이 있어야 미토콘드리아에 흡수가 되고요. 단백질은 비타민 D가 있어야 미토콘드리아에 흡수되고, 지방은 카르니틴이 있어야 미토콘드리아에 흡수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흡수가 되면 얘네가 아세틸코A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 아세틸코A라는 물질을 만들면 이거를 우리가 TCA 회로에 돌려요. TCA 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어렴풋이 들은 건데,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이 구연산 회로라고 해요. 근데 이 회로를 2번을 도는데, 이 회로를 돌 때 필요한 무기질이 다 달라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영양소 없는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은 칼로리만 생기게 하고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에 나쁘다,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사가 암수랑 암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 동그란 거에다 얘를 뽁 껴야 맞춰지겠죠. 미토콘드리아도 지금 탄수화물과 이 무기질이 있어야만 꼭 맞아가지고 작동을 할 수 있는데, 나는 단백질만 줘. 단백질은 이렇게 된 알파리포산에 딱 씌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얘를 안 준 거죠, 이 도구를.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싼 영양제 먹으면 비싼 똥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런 경우예요. 무기질이랑 이런 내가 TCA 회로를 돌린다든지 TCA 회로를 시작할 수 있는 아세틸코에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주지 않아 놓고서는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고 에너지를 안 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에 영양가 없는 음식은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미토콘드리아가 손상한 거를 회복하는 도구도 안 주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이 왜 나쁠까 얘기를 했을 때 이 장작 그림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연에서 온 식품, 우리 몸이 익숙한 자연의 식품은 깨끗한 나무예요. 깨끗한 나무를 태우면 연기 나죠. 그렇지만 뭐 우리가 플라스틱, 고무, 쓰레기를 태우는 것처럼 연기가 나진 않죠. 근데 우리가 먹는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 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염증, 활성산소, 독소를 뿜뿜뿜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먹는 거 하면은 활성산소, 염증 때문에 독성을,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독성, 염증, 활성산소 이런 걸 일으켜서 먹은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자, 다음, 알레르기 유발 식품도 우리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고 파괴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 자, 이 알레르기 유발 음식은 염증을 일으키죠, 일단. 그 다음에 장누수를 일으켜요. 장누수라는 건 장이 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이 샌다는 것은 독소가 장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독이 돌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영양을 흡수하는 건 장이에요. 근데 그 장이 새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 편에서는 질 나쁜 음식, 영양가 없는 음식,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 우리 미토콘드리아 수를 줄이고 파괴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너무 바쁘고 또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음식을 먹기보다는 다이어트 간식, 뭐 다이어트 간편식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모르고 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미토콘드리아 수도 줄이고 파괴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결국 살찌는 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요인은 뭘까요? 잘못된 다이어트. 장기적인 다이어트.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고 이 앞서 말한 음식 요인들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질 나쁜 음식, 영양가 없는 음식, 알레르기 유발 음식. 근데 이걸로 하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뭐 저 얘기할 뻔했어. 그 허벌라이프 그런 거라든지 뭔가 프로틴이라든지 우리 키토 쉐이크도 그렇고 그게 우리가 바빠가지고 잠깐 간단하게 먹는 거 뭐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죠. 근데 문제가 뭐냐? 장기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도 좋아요. 근데 이게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하기 위한 목적, 뭐 당뇨가 있는 사람들, 고도비만인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 이랬을 때는 어느 기간 동안은 그 저탄고지가 좋죠. 그리고 저탄고지의 기본이 인슐린이라는 그 호르몬을 치유하자라는 거에서 온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저탄수화물 고지방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제한이 있는 다이어트는 본인은 먹고 있지만 그리고 먹는 음식에 칼로리가 있고 그걸로 살은 찌고 있지만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한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아까 무기질들 뭐 카르니틴, 비타민 B 이런 거를 얻지 못한다? 이러면은 우리 몸에 이제 독이 되고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도구를 못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단을 오래 하셨다. 내가 이렇게 오래 했다. 나는 굉장히 독한 사람이어서 식단하면 굉장히 잘 지키고 했다 이러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이 줄고 파괴되었겠죠. 그래서 이 세포 결국엔 우리가 한 행동이 세포를 굶긴 행동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을 수리할 재료도 안 줬어요. 도구도 안 줬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수리할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줬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고장이 납니다. 자, 3번째, 운동 부족, 자식 생활. 이거는 결국에 참 기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운동 부족이 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시키는데요? 라는 거에 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몸의 근육세포는 지방세포에 비해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단련시킬수록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요. 근데 이 늘어나는 수가 얼만큼이냐면 한 50에서 80%까지 늘어나요. 아까 제가 우리 세포가 60쪽이고 그 세포 60쪽에 그 세포 한 개당 미토콘드리아가 100개에서 3000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있는 이 수를 늘리는 방법, 이 크기를 키우는 방법은 근육세포를 단련시켜서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방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의 지방은 백색 지방, 갈색 지방, 베이지색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갈색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에 미토콘드리아가 철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기 때문에 갈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베이지색 지방은 그거보다는 미토콘드리아가 적기 때문에 이제 하얀색의 미토콘드리아 약간 있으니까 베이지색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이 갈색 지방 같은 경우는 있으면 막 열을 내고 살을 빼는 굉장히 좋은 지방인데 성인이 되면 60% 정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라지는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다시 키우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이지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 베이지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제 베이지색 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호르몬인 아이리신이라는 게 나와요.
이 아이리시는 장시간 낮은 강도로 운동할 때 근육에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따 후반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운동은 근력, 유산소 이렇게 나눠서 극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적절히 해주셔야 돼요. 특히 심장에는 40%가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게 운동을 해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살 빠질 수 있는 몸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심장은 우리가 쉬고 있을 때도 계속 뛰잖아요. 근데 그 심장에 미토콘드리아가 많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고 살 빠지는 더 유리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 미토콘드리아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산소와 영양소가 있어야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저산소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우리 뭐 계속 저기 사무실 안에만 있고 공기 나쁘고 막 히터 빵빵 틀고 에어컨 빵빵 틀면 당연히 우리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산화가 필요한데 산화가 있어야 에너지 생성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면서 약간 숨이 헐떡거리는 운동을 하면서 숨을 더 넣어줘야 되는 거지. 호흡에 신경을 우리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요인이에요.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왜 줄곧 파괴되었을까? 과식, 단식 없는 생활. 자, 이 미토콘드리아의 경우는 자가포식 작용이란 게 있어요. 자가포식 작용이란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설명을 하자면 미토콘드리아가 굶으면 스스로 노화되거나 변이 된 미토콘드리아를 잡아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밥을 좀 안 먹어야 돼요. 왜냐면 밥 먹으면 굳이 미토콘드리아 안 잡아먹어도 나는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밥을 안 주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일단 못 쓰게 된 애들부터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포식 작용을 이용해서 암도 예방을 할 수 있고 암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뭐 변이 된 세포들, 노화된 세포들, 고장난 세포들 막 연기, 유해독소, 뭐라고 해야 되지?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키는 애들을 다 잡아먹는 시간을 가지는 게 이제 단식 생활인 거죠. 일단 뭐 단식이라고 해서 내가 하루를 굶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진 간헐적 단식.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면 좋죠. 하다못해 12시간만 가져도 12시간만 안 먹어도 이 시간이 충분히 생겨요. 거기다 덤으로 인슐린이란 건 먹을 때마다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인슐린은 체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인슐린이 먹을 때마다 분비가 된다? 그러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단식 시간에서 미토콘드리아도 자기를 수리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인슐린도 안 나와서 살이 빠지는 시간도 주고 그래서 이거가 우리한테 이 단식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하고 단식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려서 그렇지 이거는 옛날 시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우리가 삼시세끼를 우리 조상들이 먹지도 않았고 그럴 음식도 없었고 원시 시대에도 당연히 그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산업이 대량 생산으로 발전하면서 넘쳐나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사줘야 기업이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막 아침도 먹고 굶으면 안 돼 간식도 먹고 이러면서 계속 먹는 수를 빈번하게 늘리고 막 배달업체 늘려야 되니까 야식 시장도 늘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먹는 수가 이제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먹고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또 왜 문제냐 가끔 과식해도 돼요. 저도 과식하고 막 뷔페 가면 과식하는데 이 과식이 안 좋아요 하는 건 매일매일 몇 끼 내가 과식을 한다 이런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이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 활성산소는 아까 뭐 노화 일으키고 뭐 변이 일으키고 한다는 그것들을 과식을 했을 때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뿜뿜하기 때문에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수가 줄고 파괴가 되는 거죠. 자,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거는 지금 정리편이에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서 빈 영양소 식품을 하루에 자주자주 먹는 거. 여러분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까는 운동하라고 했으면서 왜 이번에는 과도하게 운동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하시면 이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는 소화를 할 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에너지를 쓸 때 사용할 것인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운동을 해서 내가 이 에너지 만드는 걸로 막 운동으로 이걸 다 날려버렸다? 그럼 이 소화 효소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소화되지 못한 음식들은
장에서 독소가 되고 몸에서 독소가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이란 건 하나의 스트레스예요.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고 나서 그걸 복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건 맞지만, 이 과도하게 운동하는 건 결국에 코티졸도 뿜뿜하게 하고, 뭐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우리 막 운동하고 땡길 때 뭐가 나와서 그렇다고 그러죠? 아시는 분 빨리 얘기해줘요. 이거 마이크 켜주세요, 하정님. 아드레날린 아니에요? 아드레날린. 젖산 아니에요? 젖산.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도 맞고요. 젖산. 네. 젖산도 독소 아, 때문에 우리 몸에는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도한 운동을 했는데, 좋아요. 이제 과도한 운동을 해서 손상을 시켰어.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양가 없는, 뭐 무기질, 비타민, 미네랄 없는 식품을 그것도 하루에 자주자주 먹어. 막 인슐린 뿜뿜하고 뭐 자가포식 작용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기억을 못해도 좋아요. 그냥 이거 한 문장 가져가셔도 돼요. 이거 하나 적어놓고 나는 이렇게 반대로 살면 된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고, 제가 사전에 질문도 받았고, 저도 이 강의에서 포함하고 싶었던 게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였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힘들어서 글 쓴 건 없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저의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보겠습니다. 식단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식단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자연에서 온 다양한 식재료.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독소 때문에 우리 유기농 먹자. 고기도 성장 호르몬이랑 항생제 안 쓴 고기 먹자. 뭐 그렇게 되면 풀 먹인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는 이베리코 베오타가 도토리 먹고 자란 거죠. 그런 거라든지, 뭐 한살림이나 또 생협 이런 데 가면은 무항생제 오리고기, 무항생제 닭고기 있어요. 물론 한국의 무항생제라는 건 출하 며칠 전에만 안 맞췄다고 하는 거지만 최소한 며칠이라도 안 맞은 거 먹는 걸로. 그리고 생선을 먹어도 양식은 성장 호르몬, GMO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생활 환경도 양식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자연산 드셔야 되고요. 푸드 플랜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자기 장 상태에 따라서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면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도 알고 있지만 많이 놓치는 부분이 수면이에요. 잠을 잘 못 자는데, 잠이 중요한 이유가 세포 소리는 우리가 잠을 잘 때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치매라든지 뇌 질환이 안 오려면 반드시 잠을 자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뇌 척수액이 잠을 잘 때 씻어 내려가요. 이 나쁜 물질들, 세포 청소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수면,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이거 우리 많이 듣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코티졸 관리. 근데 이것도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인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로 운동도 굉장히 좋아요. 운동을 할 때 뛰면서 땀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분출, 결국에 스트레스라는 건 우리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원시 시대 때 사자를 만났어. 그럼 코티졸이 뿜뿜하면서 이 생각을 해요.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그러면서 힘이 팍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든지 도망을 가든지 달려서, 그러면 이게 코티졸이나 에너지가 분출이 되면서 그 상황이 종료가 돼요. 근데 요즘 시대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게 옛날처럼 막 사자가 나타나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직장 상사, 뭐 가족과의 관계, 뭐 돈 문제, 이런 우리가 실체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상사한테 이렇게 주먹을 날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필요하고, 그중에 우리가 뛰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해소법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게, 몸이 좀 건강해지시거든 한 20분이라도 좀 뛰어주세요 하는 게 이 코티솔 관리 때문에도 있고 해독 때문에도 있어요. 이거는 또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푸드 플랜. 푸드 플랜이란 무엇인가? 아까 제가 잠깐 시작하기 전에 얘기는 했었는데, 이 닥터 테리 왈스라는 박사가 무슨 병이었더라? 그 파킨슨 병하고 몸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몸이 굳어서 자기 막 무중력 침대에 있지 않고서는 아파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닥터 테리 왈스는 의대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런 영양학 과목은 의대 생활이든 의사 생활이든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저떻게 하면서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에 대해서 내가 왜 굳어가고 죽어가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았던 게 미토콘드리아였고, 그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드셨고, 이 영양제를 드시다가 이걸 자연의 음식으로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푸드 플랜을 짜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닥터 테리 왈스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테드 강의도 영어로 나와 있고 이분의 푸드 플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하게 하는 법에서 음식을 먼저 건드릴 건데, 피하고 제거해야 할 음식을 먹지 않는 거. 아까 말씀드린 뭐 항생제, 성장 호르몬, 뭐 빈영양소 음식, 알레르기 유발 음식.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 음식에는 한국인이 보통 계란, 우유, 유제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키토제닉을 하든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하든 사람들이 유제품이랑 계란은 먼저 피하고 하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알레르기 유발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거 먼저 피하고 하시라는 거고, 자기가 알레르기 검사를 했다 그랬는데 나는 그게 없다 하면 드셔도 돼요. 저도 처음에는 장누수도 있고 막 계란에서도 알레르기 엄청 맥스 떠서 안 먹은 시절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데, 나중에 장도 건강해지고 몸도 좋아지니까 이 알레르기 지연성 알레르기라고 하죠. 지연성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건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졸리거나 뭐 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지연성 알레르기 증상인데, 제가 장이 좀 건강해지고 나서는 먹어도 상관이 없게 변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알레르기 음식이 있다 하면은 내가 내 장이 건강해지고 그 알레르기 요인을 이길 수 있는 몸 상태가 되면 먹자. 그때까지 먹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이 3컵의 푸른 채소는 왜 먹으라고 하냐면 이 푸른잎 채소에 비타민 B군, 비타민 A랑 C랑 K랑 무기질이 풍부해요. 그래서 뭐 비타민 B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희 단백질을 우리가 에너지로 바꿀 때 필요한 애들이고, 뇌세포, 미토콘드리아를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A랑 C는 면역세포를 이렇게 지켜주고 뒷받쳐줘요. 비타민 K는 혈관과 뼈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요. 그래서 뭐 이분은 푸른 채소, 막 풍부한 채소들, 뭐 황이 풍부한 채소들, 밝은색 채소, 과일을 얘기를 했는데, 뭐 내가 장누수가 있고 장이 긁히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풀을 먹인 소를 통해서 안전하게 야채에 그 영양소를 공급받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채소를 안 먹고 회복한 케이스예요. 도리어 건강해진 다음에 채소를 먹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몸에 맞게 조정하시면 되고, 3컵의 황이 풍부한 채소, 이 황이 독소를 제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내 간과 신장이 황이 필요해요. 근데 간이랑 신장은 다 뭐냐? 대표적으로 해독하는 기관이죠. 얘네들이 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황이 풍부한 채소들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이 풍부한 채소는 혈액에서 독소를 제거해줘요. 그래서 아까 연우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어서 제가 피하라고 했던 게 양배추과 식물인데, 이 황이 풍부한 채소는 어디 들어있냐? 양배추과 식물에 들어있고 양파과 식물에 들어있어요. 양배추과 식물은 이제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해드리면 양배추,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방울양배추, 순무, 루타바가라는 무 비슷하게 생긴 미국의 무가 있어요. 그런 거에 풍부하고, 양파과 식물은 양파, 마늘, 파, 쪽파, 샬롯에 많아요. 제가 MSM인가 MCM인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그래서 그 MCM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블로그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준비를 안 했다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나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그 황을 파우더로 만든 거를 그 암 환자들이 먹는 식으로 먹었었어요. 이 제 몸을 회복시킬 때 갑상선 기능 저하 있고 혼자서 네네 MSM 감사합니다. MCM이 됐습니다. 자, MSM을 먹었고, 그 MSM의 좋은 점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저는 팔에 그 우리 흔히 닭살 피부라고 하잖아요. 모공각화증. 그게 있었는데 저는 그 MSM을 먹으면서 모공각화증이 사라졌어요. 그게 굉장히 제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발견이었고, 보통 한의원에 가도 그건 치료 못한다고 하고 이건 그냥 평생 가져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한 건데, 저는 그거를 전 딴 것 때문에 먹은 건데 여기 모공각화증이 싹 사라져서
이거는 진짜 모공각화증으로 괴로워하는 분들한테 강추. 막 다른 막 병원 가서 레이저 쓰고 돈 쓰고 막 피부과 시술 받을 필요 없이 MSM을 3g인가 블로그에 써놨으니까 블로그를 참고합시다. 자, 다음 시간이 제가 맡길 수가 없으니까 3컵의 밝은 색의 채소와 과일을 먹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뭐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이런 항산화 물질이 이 색들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비트, 당근, 고추, 적양배추, 베리류, 복숭아, 오렌지 색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애들을 먹으면서 이 항산화 물질이란 무엇이냐면 유해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애들, 제거하는데 필요한 애들, 그 애들이 여기 3컵의 밝은색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온 이 폴리페놀은 우리 잠깐 설명을 하자면, 잠깐 광고 타임 하면 로고 초콜릿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카카오에는 폴리페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마그네슘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마그네슘을 뒤에서 다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카니보어랑 로그 초콜릿 먹으면서 약간 체질을 개선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높은 퀄리티의 단백질이란 아까 얘기했듯이 풀을 먹고 자란 고기라든지, 그다음에 꼭 아셔야 될 게 그 내장, 특히 야채를 안 드시고 카니보어 그 순육 식단을 하면서 살을 빼시겠다 하는 분들은 이 살코기에 없는 비타민을 보충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계란 노른자를 드셔야 되고, 근데 그게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다 이러면 그 대안으로 그 풀먹인 소의 간, 여기서만 이제 얘기하자면 그 심다누팜이 풀먹인 소고기의 간을 한국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다른 데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심다누팜은 예약을 해서 기다려서 샀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이버 카페 심다누팜 치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간 외에도 허파, 염통, 혀, 모래주머니, 췌장 이런 거 먹으라는데 저 비가 너무 약해가지고 간으로만 일단 너무 제가 급할 때는 그런 거 다 먹기는 했었어요. 저 몸 엄청 아프고 약할 때는 각종 장기들을 사서 먹기는 했습니다. 그거를 양념을 좀 세게 하면 먹을만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에게 넘기고 사람들에게. 이 내장고기에는 비타민, 무기질, 코엔자임 Q10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또 뒤에 나오니까 넘어가고, 뼈를 우려낸 육수, 장누수 증후군 있는 분, 내가 장이 샌다 하는 분들은 뼈를 우려낸 육수를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콘트레친, 그 글라이딘, 이것들이 뭐라 해야 되지?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우리 사골 국물을 차갑게 두면 젤리처럼 되는 애들이 이 장에 가서 장에 구멍 난 데를 채워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제가 제거하라고 한 음식은 이 몸에 나쁜 거, 몸을 긁는 것들을 없애라, 그 습관을 없애라 한 거고, 이걸 제거한 다음에 회복시켜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상처가 났으면 연고 발라주듯이 그렇게 뼈를 우려낸 육수로 내 장을 이렇게 계속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초라고 하면, 해초를 왜 먹으라 하냐면 요오드, 셀레늄 때문에 갑상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중금속, 지용성 독소 처리가 안 되면 살이 다시 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은, 납 이런 중금속들은, 중금속이라는 의미가 무겁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요오드와 경쟁 관계라서 요오드를 빼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해초를 먹었을 때, 잠시만요, 누가 또 들어온다고. 해초를 먹었을 때 요오드와 셀레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 있는 분들, 특히 갑상선을 왜 자꾸, 제가 나중에도 다룰 거지만 이 중요한 우리 몸에 아궁이 있기도 하고 미토콘드리아와 함께 일하는 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요오드 꼭 챙겨주시고, 여기서 해초라고 했지만 우리가 김이라든지 미역국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달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해요. 어차피. 그리고 또 미역을 뭐 낙동강 하류에서 잡은 거를 먹으면 그거는 완전히 공장 오염 물질에 오염된 애들이기 때문에 진짜 깨끗한 청정 바다에서 찾은 걸 찾으시고, 요오드는 따로 사서 보충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특히 요오드 프로토콜이란 게 있는데 그거는 갑상선 할 때 또 제가 다룰게요. 자, 다음 영양소 보충, 코엔자임 Q10 나오죠. 자, 우리 영양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뭐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따로 막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는 없지만 코엔자임 Q10, 비타민 B, 마그네슘, 알파리포산 이런 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거나 뭐 탄수화물, 내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끌어들일 때 필요한 애들이고,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300가지의 화학작용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많이 고갈되는 게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항상 챙겨주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뭐 그 다이어트 카톡방에 있으면 변비 겪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는데 진짜 직방인 마그네슘은 시트릭 애시드 마그네슘이에요. 제가 이름이 맞나 그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그네슘이 가루로 된 제제가 있고 구연산이 포함된 마그네슘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웬만해선 다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비가 너무 심하다 하면 로그 초콜릿을 먹거나 아니면 그 가루형 마그네슘을 드시면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마그네슘 알약 제형으로 뭐 하루에 2알 정도 먹으면 되고,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이러면 그땐 좀 많이 드셔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글루타치온, 이 영양소는 해독에 필요한 애들이고요. 비타민 C, 폴리페놀, 요오드, 아연, 셀레늄 이런 건 항산화, 보호, 뭐 갑상선 기능 저하 이런 거에 필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영양소는 이렇게 보충해 주시면 된다고 하고 넘어갈게요. 자, 해독 나왔죠, 우리. 해독에 필요한 애들 봅시다. 글루타치온, 낙은 앞에서 얘기했고 여기 또 쾌변 나오죠. 이 쾌변이 왜 중요하냐면 변비가 있으면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영양소 흡수도 안 되는데 또 이 오래된宿변이 독을 뿜어서 독소를 또 방출을 하죠. 그래서 항상 쾌변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 로그 케이크나 로그 초콜릿 드시면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쾌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못 먹으면 너무 설사를 해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막 이거는 처음 드시는 분은 4분의 1은 드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 강하니까. 근데 이게 왜 로그 초콜릿이 쾌변 영향이 있냐면 그 사용하는 코코넛 크림의 중세 지방산 이런 것들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제균을 해요. 장에 있는 나쁜 세균, 뚱뚱하게 만드는 세균, 박테로이데스몬인가? 걔네들을 제균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죽은 균들이 빠져나가면서 일으키는 게 이제 묽은 변인 거죠. 그 다음에 해독에 중요한 것, 땀. 그래서 이 땀은 반신욕을 해서 흘리셔도 되고 운동을 해서 흘리셔도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란 거. 왜냐하면 우리가 해독을 하는 기관은 간과 신장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얘네들만으로 지금 현대 사회에 내가 먹는 음식과 환경에 독을 뽑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땀을 흘린다는 건 간과 신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땀으로 이 독소를 빼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땀 흘리는 거로 해독도 꼭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뭐 중금속, 농약,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자. 피할 수 있는 건 피하자. 뭐 내가 플라스틱 컵에 물을 마신다 이러면 유리컵으로 바꾸고, 뭐 샴푸를 쓸 때도 이런 뭐 염소, 불소, 뭔가 이런 화학 제품이 많은 건 좀 피하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대 사용하실 때 일반적인 일회용 생리대 말고 면생리대로 바꾸시면 진짜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너무 이 제노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우세증하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환경 호르몬도 최대한 피해줘야 됐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서 면생리대를 주문해서 사용했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좋아졌어요. 만약 면생리대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을게요. 이제 우리 거의 다 다뤄가요. 이제 거의 강의가 끝났어요. 저는 이거 다 못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계셔주셔서. 자,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는 법의 운동.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근력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를 늘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자극하면 얘네가 우리 몸한테 미토콘드리아 수가 더 필요해, 에너지를 내야 되니까 더 만들어줘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필요한 거고, 심폐지구력 운동, 아까 심장에 미토콘드리아의 40%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자고 있고 숨 쉬고 있을 때도 움직이는 심장에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갖다 주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베이지색 지방, 미토콘드리아가 약간 들어가 있는 이 베이지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려면 장시간 저강도 운동을 하면 된다. 장시간 저강도 운동은 뭘까요? 뭐 걷기가 되겠죠? 그 외에도 뭐 다른 거 그냥 자전거를 설렁설렁 타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산소증 피하기. 그래서 뭐 심한 빈혈이 있는 분들은 교정해 주셔야 되고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끊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 운동 부족인 분들은 자꾸 움직여주고 산책이라도 하면서 산소를 마셔주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진짜 빠르게 와서 미토콘드리아 건강하게 하는 법.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그냥 3가지를 딱 정리할게요. 미토콘드리아와의 수와 크기를 늘려라.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고 잘 작동하도록 비타민, 무기질 같은 도구를 줘라. 이 도구를 주는 방법은 자신의 몸에 맞게 야채를 택해도 되고 좋은 질의 단백질을 택해도 된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게 휴식할 시간을 주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노화된 미토콘드리아를 잡아먹을 시간을 주자. 이거가 되겠죠? 뒷얘기가 안 나왔어. 변이된 미토콘드리아 제거 시간을 줘라. 이렇게 돼서 강의는 딱 1시간으로 끝냈습니다. 와, 박수!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 시간은 다 끝났고요. 이제는 마이크 켜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자유롭게 주시고 나는 졸려서 나갈래요 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나가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거였고 강의를 이렇게 그래도 좀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 빨리빨리 나갔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질문 주세요. 저 질문 있어요. 네. 그 자가 포식을 위해서 단식을 추천하셨는데 보통 기간을 어느 정도 잡는 게 좋을까요? 기간을 잡는다 이러면 물론 자기가 타겟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혹시 하정님 독소를 비우는 몸이란 책 읽어보셨나요? 읽어봤어야 돼. 네, 거기서 나온 거를 따라주시면 좋고 저는 기본적으로 16시간 정도 하면 좋은데 16시간 정도 뭐 안 먹는 시간을 그냥 꾸준히 그냥 그게 되면 하는 거지 내가 억지로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미토콘드리아에게 자가포식 작용 시간을 주고 싶고 쉴 시간을 주고 싶고 단식을 하고 싶어도 내 몸이 단식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건 도리어 스트레스고 도구를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당한 시간이랑 기간이란 거는 자기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자기 몸이 영양으로 잘 채워져 있으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예를 들어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해서 내가 많이 배가 부르다 든든하다 이러면 또 단식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막 단식 시계 간헐적 단식 시계 틀고 막 16시간 꼭 지켜가지고 배가 고픈데 참다가 막 땡 하면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 미토콘드리아가 막 너 16시간 안 지켰어 나 자가포식 작용 안 해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12시간은 우리 쉬는 시간은 주자. 근데 내가 더 할 수 있으면 시간 좀 늘려보자. 14시간, 16시간. 그럼 막 내가 오늘 뷔페 가서 엄청 먹었어. 하루 한 끼 먹었어. 그럼 굳이 막 삼시세끼 챙겨 먹을 필요 없이 하루 쉬시면 되고. 그래서 이 단식이란 게 자가포식 작용도 주지만 이 장기가 쉬는 시간을 줘요. 가장 살이 잘 빠지는 뭐 간헐적 단식을 찾으신다라고 하면 답은 드릴 수 있어요. 40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몸이 결국에 축이 나요.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40시간 단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게 이제 살이 빠지는데 도움이 되고 자가포식 작용도 길게 해주고 뭐 가장 인슐린이 낮아지는 것과 뭐 엠토르라고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근육 자극하는 호르몬이 올라가는 시간이 가장 효율적이다. 가성비 좋다 하는 게 40시간이라고 이제 생각이 안 나네. 양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40시간. 근데 그게 아니고서 저는 평소에는 그냥 하루에 한 끼에서 2끼 아니면 1.5끼 정도 먹어요. 그러고 그냥 나머지 시간 쉬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거를 만들어 가시면 되고 단식이란 건 처음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단식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제 그 첫걸음이 됩니다. 저 하나 더 물어볼 거 있는데 그 아침에 로그 초콜릿으로 된 핫초코나 로그 초콜릿을 먹으면 그 단식을 깨나요? 아니면은 안 깨나요? 깨는 거죠. 깨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단식을 깨는 건데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얘기를 하자면 제가 왜 로그 초콜릿을 이용해서 지방 단식을 하세요라고 했냐면 그냥 단식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1.5끼를 먹는다 아니면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게 됐던 거는 그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아무것도 할 줄 없는 사람 막 우리 TV에서 본 적 있잖아요. 막 엄청 뚱뚱한 고도비만인 사람이 엄청 많이 먹고 나서도 당장 라면 주세요. 안 그러면 쓰러질 것 같단 말이에요. 막 너 먹은 지 1시간도 안 됐어.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직 내 몸이 준비 안 되는데 당장 단식하면 힘드니까 그 인슐린을 적게 분비하게 하고 그 케톤체를 늘려가지고 에너지를 뿜뿜하게 하는 로그 초콜릿 이용해서 지방 단식에서 단식으로 가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가 포식 작용을 위한 단식을 할 거야 라고 하면 로그 초콜릿을 먹는 것도 단식을 깨는 거죠. 그 자가 포식 작용을 위한 단식을 하려면 물만 드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물 단식.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넷에 단식원 찾아보면 뭐 단식하면서 꿀 드세요, 뭐 효소 드세요 이런데 이거 모두 다 단식을 깨는 거죠. 이 세포가 잡아먹을 시간을 주지 않는 거니까. 물단식도 40시간이 그 효율적인 그 가성비 시간에 들어가는 거. 네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10일 단식도 해보기도 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10일 단식도 물 단식을 해보고 몸이 너무 망가졌으니까 5일 단식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엔 살을 빨리 빼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지만 진짜 오래가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건강하고 살 빠지는 몸을 만든다 하면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해보고 나서 하는 게 그러고 나서 몸무게도 다시 또 막 예전처럼 돌아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돌아오기는 하니까 내가 막 굶어서 빼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몸 건강하게 만들고 암 안 걸리게 만드는 몸 만들겠다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뭐지? 밖에서 밥을 많이 먹는데 점심에 그러면은 뭐지? 단백질을 일반 고기로 먹게 되는데 그럼 그걸 줄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먹고 챙겨 먹을 수 없을 때? 그 이베리코나 네. 명진님이 그 단백질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항생제랑 성장 호르몬 같은 것 때문에 줄여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먹어도 되나 해서 그러면 밖에서 식사하지 않으실 때 다른 때 뭐 집에서는 어떻게 챙겨 드세요? 집에서는 일단 아직은 이렇게 좋은 고기를 많이 챙겨 먹진 못하고 그냥 정육점, 그냥 일반 정육점에서 사서 먹고 있어요. 가끔 이베리코 먹고. 또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피하는 게 가장 좋죠. 피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거를 피함으로 인해서 너무 내 삶이 뭐라고 해야 되지? 방해를 받고 남과 어울리는 게 힘들어지고 내가 그 식단을 챙기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 그냥 하지 마시라고 해요. 그게 더 나빠요. 그러니까 물론 성장 호르몬, 항생제 있는 고기 먹는 게 미토콘드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안 좋죠. 그러니까 항생제 같은 경우 왜 안 좋다고 하냐면 항생제가 병을 안 걸리게도 하지만 동물을 빨리 살찌게 하는 게 또 항생제이기도 해요. 성장 호르몬제랑. 그래서 얘네들이 그리고 또 이게 슈퍼박테리아를 만들잖아요. 항생제를 우리가 계속 먹으면. 그러니까 항생제 면역이 강한. 근데 그 걔네들이 이 소든지 돼지든지 내장에 남아있어요. 슈퍼박테리아가. 그래서 우리가 막 특히 곱창, 대창 이런 거 먹을 때 풀 먹인 애들이 아니면 우리가 슈퍼박테리아를 먹을 위험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알고 내가 내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넣고 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회복을 해야 되니까 내가 뭐 한 달 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좀 좋은 고기만 먹어야겠다. 나쁜 고기 안 먹어야겠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뭐 그거 빼고 먹고 내가 집에서는 챙겨준다. 이런 식이면 괜찮지만 내가 너무 바쁘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일일이 챙기기가 힘들다. 이러면 그냥 좀 균형 맞춰주는 거예요. 적당히. 그런 독소를 뺄 수 있는 것도 같이 다 먹어주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천 생리대, 면 생리대 어디 거 사용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나 생리대 사용했어요. 한나가 가장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꼭 제가 여러 가지 면생리대 검색했을 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면생리대 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냄새가 안 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회용 생리대를 쓰기 때문에 생리 기간에 굉장히 냄새가 났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생리통도 없고요. 워낙에도 생리통이 적은 편이긴 했지만 이 결국에 이 그 일회용 생리대는 플라스틱이랑 뭐 화학 물질이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굉장히 우리 여성의 몸이 약할 때 우리 가장 민감한 부분에 닿으면서 그 화학 물질이 전이가 되겠죠. 그러면서 막 제노에스트로겐이란 거는 여성 호르몬을 혼란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생리대를 썼을 때는 생리통도 없고 그다음에 피도 굉장히 맑고 막 어떤 분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리어 막 생리가 굴 나오듯이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나쁜 것도 빨리 빠지고 오래 가지도 않고 그래서 좀 제가 느꼈을 때 굉장히 건강하다. 이거 하는 동안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안 불편한 게 그 생리대를 우리가 매일매일 빨아야 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무슨 플라스틱 통 같은 걸 사서 거기서 이제 표백제 같은 거를 같이 줘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 그게 과탄산인데 뜨거운 물에 과탄산 넣어서 녹인 다음에 이제 피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이게 얼룩이 남기 때문에 철분이라서 이제 그 물이 식은 다음에 매일매일 그냥 내가 생리대는 뭐 목욕할 때 샤워할 때 물로 헹궈주고 그 통에다가 생리 기간에 차곡차곡 모아요. 뚜껑을 닫으면 냄새가 안 나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냥 세탁기 한 번에 뭐 이렇게 세탁망에 넣어서 돌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번거롭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 보면은 면생리대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건 필수템.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네, 지선님. 이거 손등 막 하신 거죠? 너무 재밌다. 채팅. 잠시 채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채팅 같이 보시면 여기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어휴. 저는 막 엄청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아니니까 제가 가진 지식 내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운동을 안 했다고 이렇게 수치가 심각하게 난리치지는 않아요. 물론 영향을 미치는 건 있지만 우리가 운동보다 중요한 게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나는 뭐 오늘 살을 빼고 뭐 독소를 빼야 하고 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 이거보다는 쉬는 게 나아요. 그 정도고 운동은 이렇게 독소 빼고 보조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치의 여성 호르몬이 그 코티졸이란 건 결국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백신이란 게 결국에는 세균이라고 해야 되나? 죽은 바이러스 사균을 넣어가지고 몸에서 싸우면서 너가 면역력을 키워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몸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몸의 그 내부에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죠. 그리고 이 코티솔이 여성 호르몬이 그럼 낮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의 경우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남들은 프로게스테론이 있고 에스트로겐이 있으면 에스트로겐이 너무 높아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기준치면 프로게스테론이 낮고 에스트로겐도 낮은데 그거보다 조금 높아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에요. 이 현상이 어디서 왔냐를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물었을 때 코티졸이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 뭐라 해야 되지? 대장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가 먹은 거에서 이제 대장되는 호르몬이 있으면 얘가 코티졸이 나오고 코티졸에서 사용되고 남은 애가 프로게스테론으로 가요. 여성 생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 호르몬. 근데 지금 코티졸 수치가 높다는 건 얘한테 가기 전에 이미 얘에서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코티졸이 높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이 수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얘기는 지금 내 몸 내부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 근데 내가 운동을 해서 막 스트레스를 잘 풀어줘서 그래서 나는 운동을 안 하고 못 빼긴다.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안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면 지금 백신 맞은 게 내 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 있구나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다 기분 좋게 웃으시고. 아, 네네네.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십자가가 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저 가끔씩 그 MSM 가루로 먹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글쎄요, 그게 자기 갑상선 기능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같이 먹어줬어요. 그게 해독에 도움이 되는 애였기 때문에 채소, 십자가 채소를 먹는 것보다 질 좋은 MSM을 사서 먹었었고 저는 그것이 갑상선 기능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항상 이런 영양소를 사용한다는 거는 기능의학에서는 기본 근원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다행히 이진호 선생님을 만나고 계시니까 이진호 선생님한테 그거는 식단을 자기 갑상선 상태에 맞게 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 저 질문 하나 또 있는데 네, 하세요. 그 갑상선이 이슈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요오드 프로토콜을 하는 거가 도움이 되나요? 몸에? 네, 도움이 돼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네, 없어요. 요오드 프로토콜이란 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도 좋지만 뭐 때문에 하냐면 중금속을 해독하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요오드라는 애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중금속의 독소를 다 끌고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하시게 되면 막 진짜 근데 제가 저 겪었을 때 정말 그 막 자살 충동도 올라온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중금속이 머리로 뜨면서. 근데 진짜 막 그 막 자살 충동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진짜 막 너무 뭐랄까 쓰레기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나는 몸은 약해가지고 맨날 약으로 막 돈만 쭉 내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우울한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것들이 다 이 브레인 포그를 일으키는 중금속이 머리로 뜨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오드 프로토콜은 자기가 해본 적이 없다 이러면 추천드리고 하나 더 만약에 내가 해독에 굉장히 중요하다 해독 문제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암이라든지 뭔가가 있다 하면 하나 또 추천드리는 게 커피 관장이에요. 커피 관장이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몇 번 해주면 독소를 없애주고 간 청소해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오드 프로토콜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도 써놓긴 했지만 유튜브에 이진호 선생님 그 펜타일 의원 이진호 선생님이 그거 요오드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도 있고 책도 뭐 슈퍼미네랄 요오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요오드 프로토콜 방법이 나와 있고 그거를 할 때 그 해독되는 증상으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도 써있기 때문에 자기가 참고를 하면서 내 몸에 이렇게 독이 많았고 지금 나는 독이 빠지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옛날부터 그 로그님 블로그를 계속 쭉 이렇게 봐오고 있었는데, 지금 제 몸 상태가 로그님 옛날 몸 상태랑 되게 비슷해요. 저도 갑기저가 있고, 호르몬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에스트로겐 우세증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생리불순이 되게 심한데, 근데 저도 저탄고지를 2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저의 질환이 뭔가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그리고 체중도 지금 거의 5kg 넘게 찐 상태인데, 혹시 그 사장님의 이런 질환들을 극복한 뭔가 방법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생리불순에 대해서는 제가 글을 정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자기 몸에 따라서
영향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탄수화물이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저탄수화물이나 무지방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번째 코티졸, 스트레스가 너무 문제가 내가 식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저처럼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내 몸이 영향을 받고 위협을 받는 운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단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지은님이 워낙 제 거에 대해서 많이 보셨다면 그런 것도 이미 고려를 해보시고 시도를 해보셨을 것 같고 지은님 혹시 기능의학병원 가시는 곳이 계신가요? 네, 저는 그 부산의 이영안과 다니고 네네. 있거든요.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초반에는 이제 식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적극적인 저탄고지나 카니보어 쪽도, 그러니까 결국에 다 호르몬 부족이 문제니까 호르몬을 이제 발생시키는 거는 결국 포화지방이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갔는데 제가 그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단백질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면 막 잠이 오거나 몸이 늘어지는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뭐 풀먹인 소로 그 텔로를 집에서도 만들어서 먹기도 했었는데 그걸 먹으니까 막 몸이 너무 붓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서 맞아요. 요새는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적절히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몸에 에너지가 옛날에 비해서는 올라온 느낌은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결국 낫고 싶은 부분에는 차도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붓는 거는 왜 그런 건지 사실 그것도 저는 좀 의아하고, 남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저는 자꾸 몸이 부어서 좀 몸이 무겁기도 하고. 저도 부종이 심해서 부종에 대해서 네. 엄청 하고 다녔었는데 지금 그러면 지은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다이어트 식단을 하시거나 식단이 좀 빈약하셨어요? 네, 제가 거의 7년 넘게 다이어트 식단을 했고 너무 저칼로리로 먹었고 과도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로그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를 그 영양소가 빈 음식들, 뭐 프로틴, 가루, 뭐 그다음에 그때 다노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그 다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닭가슴살 관련 제품들, 그런 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제 몸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키토로 넘어오면서 그게 다 굉장히 몸을 이렇게 축나게 하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다 죽이는 걸 했다라는 걸 저도 깨달아서 그 기간이 길기는 했어요. 저보다 더 기르셨던 것 같아요. 7년을 저는 뭐 무탄수 이런 거 옮겨가는 것도 한 2년 주기로 했던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식단을 저칼로리 식단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거고, 지금 그 지은님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일단 미토콘드리아 고갈이 맞고 파괴된 것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희망이 있는 거죠. 도리어 이제는 원인을 아는 거고 차도가 없고 막 하는 건 단순히 저탄고지를 해서, 그러니까 저탄고지가 도움이 되죠. 그 이용훈 선생님 말씀처럼 포화지방이란 건 호르몬의 재료니까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텔로 먹고 아까 막 붓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저 그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홀푸드에 있는 정육점 아저씨랑 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동양 여자가 와서 삼겹살 사가고 막 고기 사가고 하니까 아저씨가 그 돼지 지방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거를 라드를 그걸 유기농 라드를 막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그게 굉장히 귀한 식재로 해서 나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 그걸 라드도 진짜 뽑아 먹고, 그리고 라드를 그냥 그 나오는 기름에 튀겨 먹으면 또 그것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 고지방식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먹으면 살이 빠져야 되잖아요. 우리 원리대로 하면. 근데 살이 빠지는 것보다 점점 붓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종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지 임파순환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먹는 소금이 그 정제염이나, 그러니까 저는 그 블로그에도 항상
하고 제가 로고 초콜릿 만들 때도 기본으로 삼는 게 인삼과 죽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죽염 써도 돼요. 근데 다른 죽염 더 비싸요. 인삼과 죽염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었고 그거 안 먹고 이제 뭐 좋다던 히말라야 핑크 솔트, 뭐 이스라엘 무슨 솔트 막 해서 미국에 가면 식재료가 많으니까 다 먹어봤는데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에 구운 소금이 이 독소도 빠지고 일단 그 환원력이라고 해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그 력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체득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먹어서 이거를 먹었더니 나는 안 붓고 다른 소금을 먹었더니 붓더라 하면서 저는 소금도 신경을 썼고 그 다음에 붓는다 하면 인파 여기를 계속 많이 만져주셔야 돼요. 이렇게 인파 마사지를 계속 하면서 돌려주셔야 되고 운동을 우리가 하라는 이유도 운동을 하면서 이 임파 순환을 하라는 거거든요. 임파는 가만히 있는 애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운동을 해서 돌리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 있는 분들한테 알려주는 저의 비기 중 하나는 마사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마사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수시로 여기가 이제 이 쇄골 라인이 있는데 여기가 임파들이 뚫리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 목 이렇게 하면 우리 이런 근육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 라인을 따라서 계속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주시고 귀 뒤로 쓸어주시고 그 다음 겨드랑이 여기도 그냥 자기 전에 계속 쳐주시고 그냥 이거를 좀 그냥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쪼물쪼물 하시면 임파가 도는데 이게 얼굴 붓기에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종아리 뒷부분 있잖아요. 종아리에 무릎 뒷부분. 무릎 뒷부분 거기도 막히는 데고 그다음 사타구니 거기도 막히는 데인데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들어요. 막 이거를 했더니 다리가 날씬해지고 막 팔뚝이 가늘어졌대요. 우리 얘기만 듣고 안 하는데 그거를 하시면 진짜 저는 지은님이 좀 붓기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이영원 선생님한테 그런 하지정맥약이었나 뭔가 부작용이 없는데 부종을 줄여주는 제제가 있어요. 하지정맥류 쪽에. 그쪽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내가 자꾸 붓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초반에 내가 몸이 잡히지 않을 때는 그런 제제를 사용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몸이 어떻게 좋아졌냐고 그 과정을 이제 알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풀먹인 소고기라든지 그런 걸로 카니버를 한 6개월 정도는 했었고 그러니까 1개월에서 한 2개월은 엄청 스트릭트한 카니버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슬금슬금 뭐 고기 먹으면서 뭐 야채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쭉쭉 갔던 거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제균 장 치료, 장에 있는 나쁜 독소를 치료하는 제균도 하고 뭐 그 포알이라고 해서 뭐 제거하고 리스토어하고 뭐 체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장이 우리가 기본으로 삼아야 돼요. 되게 이게 어렵고 복잡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 게 우리 몸은 뭐 하나만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몸이 고장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셔야 되고 지은님한테 지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식단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탄고지도 굉장히 저한테는 빛이었고 카니버어도 빛이어서 열심히 했긴 했지만 너무 놓친 추억들이 많아요. 저는 그거가 다이어트 당연히 우리가 예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날씬하고 싶은 건 당연한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그 식생 뭐라 해야 되지? 외식을 피한다든지 만남을 피한다든지 그 장소에서만 먹고 그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가 있는데 그걸 놓쳤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내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이 다이어트에 매몰됐다는 게 굉장히 시간 낭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내가 다이어트를 막 뭐라 해야 되지? 빡세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이러면서 죽진 않을 것 같고 도리어 저는 그 사람과 그곳에서 밥을 먹지 못했던 게 막 다 웃으신다. 그 사람과 그곳에서 밥을 먹고 추억을 만들지 못했던 게 도리어 더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식단을 지키고 운동을 빡세게 하는 거에서도 오기 때문에 그거에서도 어느 정도 느슨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식단해서 이렇게 가다가
약간 이제 로그 케이크, 뭐 로그 초콜릿 먹으면서 고기랑 로그 초콜릿 먹으면서 몸을 좀 열을 많이 내고 땀을 많이 내고 지방을 좀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 초콜릿도 질리게 먹고 로그 케이크도 질리게 먹어서 더 이상 먹기 싫은 때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뭘 먹어도 약간 몸에서 계속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웃겼던 게 이제 이번에 잠깐 스페인을 갔었는데 거기서는 막 사람들이 춥다고 막 옷을 이렇게 껴입고 있는데 저 혼자 나시티 입고 막 덥다고 막 덥다고 막 밥 먹고 나서 그래서 내가 몸이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무엇을 먹든지 잘 태우는구나.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열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래서 몸이 좋아졌구나를 느낀 거고 그 과정은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 우리가 몸이 특히 지은님은 7년 동안이나 몸을 굉장히 공들여서 나빠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7년 동안 공들여서 다시 쌓아가는데 그게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거고 이 임계점이란 게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딱 마지막 갑자기 팍 하고 튀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좀 계속 마음을 좀 여유롭게 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드시고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달리는 것도 그렇고 걷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달리기 때문에 칼로리가 태워서 살이 빠질 거야 라고 운동하지 않았고요. 어느 순간 그냥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자. 뭐 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하자가 좀 되게 좋은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막 화나는 일이 있으면 막 달리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가 도움이 됐고 그게 이제 습관이 결국에 돼가지고 건강한 습관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운동을 살 빼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뭐 건강이라든지 자신의 다른 동기부여, 막 재밌어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뭐든지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는 굉장히 날씬하고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생 살아야 할 몸이고 이게 한번 고장나면 고치기 힘들다는 걸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느끼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또 이제 강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게 이제 더 건강해지게 하자라는 좀 좋은 마음으로 식단이든 운동이든 가지고 가면 조금 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명진님, 저도 유리님 질문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50분을 늦어서 중요한 내용을 되게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오늘 독박육아 데이여가지고 네. 혹시나 이 내용을 다음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정리를 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하신가요, 혹시?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막 빠르게 언제 할 수 있겠다라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또 한번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다시 다룰 계획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잘 모르겠는 게 이게 미토콘드리아뿐 아니라 다른 강의들도 쭉쭉쭉 계획은 있으니까 하지만 네.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질문 타임에 아까 답변 주신 그게 저는 너무 공감이 갔어요. 저의 명진님의 과거가 저의 현재,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까 그렇게 말씀 주셨지만 진짜 다이어트에 매몰돼서 잊고 있던 그런 좋은 가치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진짜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이런 행복을 내가 다른 그 방법으로 이렇게 내가 획득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뭐 아니면 돌 같거든요. 진짜 이제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냥 계속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포기해라.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유전자가 그런 걸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로그 케이크도 이제 막 먹다가 이제 제가 또 막 보니까 너무 잘 질리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든지. 그러니까 약간 음식 강박이 당연히 있고 만약에 이번 주에 뭐 고기 뭔가 제육볶음을 먹었어요? 그럼 이번 주 내에는 똑같은 음식을 절대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 이 소중한 한 끼를 완벽하게 뭔지 아시죠? 완벽하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채우고 싶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싫으면은 그냥 안 먹어버리고 그러다가 또 참았다가 또 그 배떡 있죠. 그런 거 먹고 또 후회하고 이게 지금 반복인데 제가 그때 로그 케이크를 먹으면서 감량을 했다가 돌잔치 준비했을 때 감량을 했다가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와서 그러니까 이제 독방육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디저트로 너무 이렇게 많이 또 채웠어요. 네네. 조용. 죄송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명진님 제가 너무 운이 좋게도 그 로그 케이크 체험단이 돼가지고 지금 그거를 고대하고 있거든요. 엄청. 네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단시간 달라지겠지만 사실 이제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당연히 비싼 이유도 당연히 알고 그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데 이게 너무 약간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다이어트에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나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이제는 그냥 포기할까 그냥 77 사이즈로 평생 살아야 되나 주변에서 다 그러는데 너무 제가 지쳐가지고 그래서 일단 로그 케이크를 이제 시작을 다시 할 건데 좀 이런 저 같은 사람한테 약간 해주시고 싶은 말 그런 게 있으신지 제가 아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는 끌게요. 네네네. 네. 저는 너무 공감하는 이야기였어요. 미국에서 전 최고 몸무게를 찍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 막 저의 옛날 과거를 보여줬을 때 최고 몸무게 사진 아예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에 가끔 공개는 했었죠, 그 모습을. 근데 그때 저도 들었던 생각이 그냥 포기할까? 왜냐면 내가 운동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거의 13년을 운동도 너무 꼬박꼬박 했고 저는 미국에 있을 때는 뭐 아예 헬스장이 무료였으니까 학교 헬스장 거기서 맨날 살았는데 그리고 수영도 막 하고 그 음식도 저탄고지로 지켜 먹었고 근데 진짜 막 너무 화가 났던 게 살이 딱 빠졌어요. 저탄고지로 다 빠졌는데 갑자기 그다음부터 막 쭉 올라가더니 그리고 그다음에 이 식단 스트레스 막 나도 케이크 한 판 다 먹어보고 싶다. 케이크는 한 판 다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막 이러고 나도 빵 있는 대로 다 먹고 싶다. 이런 거 소원이다. 이렇게 하고 막 진짜 먹고 싶은 걸 다 적어보고 한 번은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이거 다 먹겠다 이러고 진짜 케이크 한 판 사서 먹으면서도 먹어본 적도 있고 뭐 빵 사서 다 먹어본 적도 있고 뭐 그러고 진짜 다 포기할까 이랬는데 포기하고 살라고 막 사람들이 그 유전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막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어렸을 때 살찐 사람들은 비만 세포 수가 늘어나서 크면은 비만 세포 수가 줄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름이 론가라는 분이 굉장히 그 론가 유튜브에 론가라고 치면 그분이 이런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비만 세포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저도 그 얘기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비만 세포가 필요한 것들을 제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비만 세포가 그래서 제가 그거 뭐라고 했냐면 독소가 있으면 지방이 꼭 생겨가지고 붙는다. 그러니까 유리님 같은 경우는 해독 같은 거 신경을 쓰셔야겠죠. 만약에 내가 음식 가지고 지금 못하겠다 하면 해독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유리님이 신경 써줄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일단 막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운동 엄청 열심히 하면 식욕만 엄청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그 미국에서 헬스장에서 살았을 땐 식욕도 진짜 엄청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트레이닝 하지 않는 것도 좋은 거고 지금 유리님 뭐 엄청 낙담을 해 계신 것도 너무 잘 알겠고 내가 뭔 짓을 해도 맨날 살 쪘다 찌고 쪘다 찌고 막 이제는 막 안 빠지고 나는 뭐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 빠지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노하우들을 여러 가지로 나중에는 이거를 뭐 책으로도 내고 뭐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할 거지만 일단 지금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재능 나눔처럼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그거를 돈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나누려고 좀 만든 취지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어떤 게 되게 괴롭구나 이런 거 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유리님 일단 울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살 빠지는 몸 만드는 거에서 일단 미토콘드리아 챙기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로 한 게 이걸 유튜브 올리기에도 너무 길고 방대해요. 여기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빨리빨리 스킵하면서 넘어가도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건 약간 강의 아니면은 조금 하기가 어려워서 강의로 모신 거고, 유리님한테 뭐 안 되면 제가 이렇게, 근데 이 봄에도 이거 설명이 없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이렇게 약간 아까 PPT가 있지만,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유리님한테 제가 따로 그럼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진짜 긴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어느덧 1시간 반이 지났어요. 혹시 질문이 더 있는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 앞으로도 질문이 있으시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또 너무 바쁘기도 해요. 제가 이게 생산 쪽은 직원들이 있어서 도와주는데 행정 이런 거 업무 같은 거는 제가 혼자 해야 돼서 신경을 많이 못 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게 있고, 또 코로나가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이렇게 모임 정기적으로 해도 좋고 막 이런데, 우리 커피 마시면서 케이크 먹으면서 그런 거를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 이 살 빠지는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에 대해서 시리즈로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뭐 갑상선도 다르고 뭐 다른 것도 다르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정보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또 다음 기대해 주시고요. 모두 수고하셨어요. 잘 가세요. 감사합니다.